안녕하세요. 웨이커의 한기종입니다. 네, 3월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3월 31일 목요일 미국 증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그 고용 지표도 좀 부진했었고,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슈, 전쟁에 관련된 이슈 다시 부각되면서 좀 지수가 다시 하락을 했어요. 계속 오르다 보니까 그동안 어떤 조정의 빌미가 필요했었던 것 같은데 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또 하락을 하는데 증시가 취약하다 보니까 거의 투자 의견이 좀 안 좋게 나온 종목이 더 크게 하락을 했는데, 이제 AMD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타겟 프라이스가 바클레이스로부터 나왔었습니다. 이슈 좀 이따 보시고, 그 중국 기업 상장 폐지, 중국 기업 계속 이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 기업 관련해서 좀 변동성이 큰데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지수는 어제 하락 출발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다이브를 했고요. 네, 다 하락 마감을 했죠. 그리고 유가가 많이 폭락을 했습니다. 아주 폭락 수준으로 많이 하락을 했는데, 우리 그 뭐 블룸버그 마켓랩 잠깐 같이 보실까요? 블룸버그 마켓랩 보시면은 뭐 분기 기준 하락을 뭐 코로나 이후로 처음 했다. 그래가지고 중앙은행의 어떤 리스크도 있었고, 그동안 뭐 전쟁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그동안 되게 1분기가 굉장히 이슈들이 많았던 시기였었는데, 이제 2분기에도 조금 더 우리가 위협이 남아있다 보니까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네요. 그래서 이런 코멘트 있었고, 어제 그 시황에 대해서 CNBC의 코멘트 잠깐 같이 보시면, 네, CNBC 뉴스인데요. 지금 어제 크게 보면은 주가가 하락을 했고 유가가 폭락을 했고,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국고 수익률의 뭐 스프레드는 타이트하게 유지가 되어가지고, 뭐 요거는 크게 뭐 체크할 이슈는 아닐 것 같고, 물가 지수는 추정치보다는 낮았는데 뭐 1983년 봄 이후 전월 최대 상승폭보다 상승했었다. 그래가지고 물가 관련된 리스크는 있었고, 서부산 텍사스유 관련해서 이제 오펙 플러스가 하루 생산량 목표치를 43만 2천 배럴 올린다. 그래가지고 목요일에도 6% 하락했다. 그래서 또 이러한 이슈가 있었고, 추가로 이제 미국의 전략 비축유에 하루 이제 100만 배럴 수준으로 또 이런 부분도 같이 뭐 원유에 대한 수급 완화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산 브렌트유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리스크를 오펙 플러스 그리고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해소해 줄 거다, 뭐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는 미국에 또 도움을 호소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 러시아가 그 좀 퇴각한다, 그리고 러시아 이제 좀 평화를 향해 나간다, 뭐 이런다 하더니 갑자기 키이우 외곽 폭격했죠. 네, 그러면서 리스크 다시 불거졌고, 그러한 이슈들이 우리 어제 증시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도 이렇게 조금 증가를 하다 보니까 뭐지? 막 하면서 살짝 증시가, 네, 조정의 빌미를 여러모로 줬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AMD가 급락을 했습니다. 많이 빠졌죠. 뭐 최근에 막 워낙 오르기도 했었는데 한 요 정도 흐름일 것 같아요. 103불부터 빡 올랐었으니까 한 거의 20%가 급등을 했었죠, 단기에. 근데 어제는 어떤 이슈였냐 라고 보시면, 바클레이즈에서, 네, 바클레이즈에서 이제 리포트를 냈습니다. 네, 영국 뱅커 바클레이즈는, 네, 원자력 개발은 아니고 AMD예요. AMD 주식을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고 목표치를 115불로 또 21% 하향 조정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기술적으로는 뭐 보유할 수준이지만 팔았다, 뭐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뉴스가 나쁘지만은 않다. 그래서 서버 시장 모두에서 AMD의 이제 시장 점유율 상승은 지속될 거다. 네. 그런데 문제는 2023년으로 생각을 한다. 바클레이즈는 뭐냐? 몇 개의 최종 시장, 그리고 뭐 PC방 게이밍, 뭐 자일링스와 관련된 AMD의 또 여러 마켓 중에 이러한 시장에서 어떤 재고 비축이나 이러한 이슈 때문에 좀 매출 둔화세, 매출 성장 둔화세 이런 게 보일 것 같다,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근데 뭐 AMD가 떨어졌다고 인텔이 좋다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인텔하고 AMD하고 공정 격차가 엄청 벌어져 있죠 지금. AMD는 이제 5나노 들어가고 인텔은 아직 10나노, 네, 이런 상태이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뭐 여전히 불분명하다 보니 아직도 인텔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을 유지한다. 뭐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AMD도 빠졌고 인텔은 워낙 오르지도 않았었으니까 근데 또 빠졌습니다. 그래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고 실적으로 증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AMD 이번 실적 발표 시즌에 컨콜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뭐 그거에 따라 투자 의견은 바뀔 수 있으니까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알리바바 뭐 여기 계속 이슈 나오죠. 알리바바, 뭐 바이두, 징동 뭐 이런 데들인데 상장 폐지 리스크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랑 바이두, 네. 여기 보시면은 뭐 중국 바이두가 뭐 미국 상장 폐지 리스크에 대한 또 옵션을 탐색하고 있다. 그래서 네, 미국에서 디리스팅, 그러니까 자진 상장 폐지하고 빠져나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또 노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6%, 8%. 네, 이렇게 정부와 관련된 리스크 있으면은 좀 좋게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유가가 빠졌다 보니까 뭐 쉐브론,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하락 마감했고, 그리고 카니발하고 이런 여행주,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이런 여행주 같은 경우는 어제 좀 상승을 했어요. 어제 보시면 CDC에서 좀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CDC가 2년 만에 크루즈 여행에 대해서 코비드 경고를 폐기한다. 그래가지고 코로나 경고가 계속 있었는데 그래서 이걸 폐기하니까 아무래도 좀 살아나겠죠. 네, 기대감이 있었고 어제 솔라이치 같은 경우는 솔라이치가 좀 뭐 태양광이 갑자기 상승을 해서 왜 상승을 하나 봤으면은 보면은 요즘에 좀 실적에 대해서 좀 기대가 있으면서 그리고 성장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서 투자 의견이 막 나오고 있던 와중에 어제 또 시티그룹이 24%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목표 주가를 제시해 준 게 좀 이펙트가 있었습니다. 네. 경제 지표 발표 일정 이어서 보시면은 뭐 이제 고용 지수 또 이어서 계속 발표되고요. 오늘도 고용 지표가 좀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4월 첫 거래일은 어떻게 시작할지 좀 내일 함께 같이 보시고 배당 지급 일정은 뭐 우리가 특별히 친숙한 기업은 없죠. 네,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 발표는 뭐 다음 주 실적이에요. 네, 아직은 메이저한 기업들은 실적 발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